뉴욕에 살고 있는 초인류 킬러 레옹. 그는 의뢰받은 일이 무엇이든 그 누구든 마치 귀신처럼 찾아가 처리한 뒤 So it's safe to say today's your last day in town and we'll never see your fat fucking face again. Yeah. Right.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죠. 이처럼 레옹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냉혹한 죽음의 화신.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여린 심성을 지녔기에 학대받고 있던 이웃집 소녀 마틸다를 위로해주는가 하면 What happened? I fell off my bike. 더 나아가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 뒤 끝내는 소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게 됩니다. This is from Matilda. 이처럼 고독한 킬러와 어린 소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 레옹. 이 독특하면서도 슬픈 이야기는 일약 레옹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평점 9.38점을 기록. 명작 중의 명작이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다. 마지막 스팅의 노래가 나올 때 소름 돋았다. 내일 죽는다면 이 영화를 보고 죽고 싶다. 등등 수많은 극찬과 함께 인생 영화로 꼽는 관객들이 많았죠. You're a Mozart fan. I love him too. I love Mozart. 하지만 일부에서 보이는 레옹에 대한 비판들, 특히 마틸다의 나이와 관련해 영화를 폄하하는 사람들. Leon, I think I'm kind of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렇다며 영화 레옹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또 반대로 레옹을 욕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비난하는 것인지, 이름하여 레옹과 마틸다의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ring me everyone. What do you mean everyone? And stop saying okay all the time, okay? Okay. Good. 프랑스 출신 감독 릭배송은 1983년 흑백 영화 마지막 전투로 데뷔, 독특하며 재기발랄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후 제작된 서브웨이, 그랑블루, 니키타 세 편 모두 호평과 함께 세계적 감독으로 성장하죠. How's that? 특히 바다와 얽힌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영화 그랑블루는 1988년 당시 프랑스에서만 907만 관객을 동원, 국내에서도 5년 뒤인 1993년 개봉해 서울 관객 11만 5천 명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감독도 배우도 모두 낯선 프랑스 영화였지만 뛰어난 연출과 높은 완성도로 누벨 이마주라 불린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One shot, not bad, huh? 그리고 이처럼 뛰어났던 릭백송은 소년 시절부터 꿈꾸던 SF 영화 제5원소를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제작비 1,0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투자해줄 제작사는 찾기란 쉽지 않았고, 주연으로 선정한 브루스 윌리스의 일정 문제도 겹치며 시간은 늘어져만 가는 상황. 따라서 기껏 모아놓은 능력 있는 스태프들을 놀릴 수도 없었고, 나아가 헐리우드에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급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You mean you're a hitman? Yeah. Cool. 그렇게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각본을 쓰고 또 단 3개월 만에 끝낸 촬영. 마치 독립영화처럼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레옹이었죠. 그러니까 동사소득의 일정이 늘어져 우연히 탄생하게 된 영화 동성서치처럼, 라라랜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촬영한 위플래시처럼 레옹 역시 계획과는 다르게 우연히 탄생한 영화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적 명작 반열에 오르는 예상 밖의 성과를 내며 릭배송 감독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What's your name? Leon. Cute name. 즉, 뜻밖의 탄생한 역대급 명작. 헌데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킬러와 소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같은 인기를 얻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매력을 파헤쳐보죠. Did you like Beethoven? Couldn't really say. I'm gonna play you some. Shit. 킬러가 가족을 잃은 한 소녀의 복수를 위해 부패 경찰을 응징했다. 스토리의 큰 줄기는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액션 영화에 그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릭배송은 대신 메인 캐릭터들을 모두 이중적이면서도 모순적인 형태로 그렸습니다. You clean anyone? No women, no kids. That's the rules. 잔인한 살인마이지만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는 킬러. He said, go back inside. 정의로운 경찰이어야 하지만 범죄를 일삼는 부패 형사. If you couldn't stand them, why you crying? Because they killed my brother.
문제아였지만 동생을 위해 복수를 강행하는 소녀. 이처럼 주인공들은 모두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순적인 성향의 매우 독특한 캐릭터로 설정. 거기다 분명 뉴욕을 배경으로 하며 또 레옹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배우들이 주를 이루지만 영화 전반에 걸쳐 프랑스 느낌의 감수성을 자아내는 장면들. 이런 독특한 이중성들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죠. Nice tattoo. Manolo! Make that two. 그리고 액션과 드라마의 적절한 조화. 영화는 레옹이 보여주는 강렬하면서도 시원한 헐리우드식 액션이 일품이었지만 그 사이사이 이어지는 드라마가 더 수준급으로 마치 무심한 듯 툭툭 던져지는 대사에선 인생 철학이 묻어나기에 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과 달리 묵직한 여운을 선사. 이 역시 남다른 특별함이었습니다. Is life always this hard? Just when you're a kid. Always like this. 그리고 누가 뭐래도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레옹과 마틸다의 관계 설정. 그러니까 여타의 영화에서 보지 못한 킬러와 소녀의 사랑이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물론 이 설정이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특별한 서정성을 영화에 투영했죠. Want love or death? That's it. I love you, Leon. I win. 머리에 꼭 맞춘 듯한 작은 비니, 둥글고 귀여운 선글라스, 즐겨 착용하는 멜빵에 물려 입은 것 같은 짧은 칠부 바지, 거기다 글도 쓸 줄 모르는 데다 You don't know how to read. 흰 우유만 주구장창 마시며 상대의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든가 한참 어린 마틸다에게 쩔쩔매는 모습 등 감독은 레옹을 중년의 나이지만 마치 순박한 소년으로 그려놓았죠. Gene Kelly? Good. Your turn now. Huh? 반대로 마틸다는 짧은 단발에 잘 손질된 얇은 눈썹, 터프한 항공 점퍼에 목에는 초커를 착용, 거기다 흡연까지 일삼는 불량스러운 모습. Okay. 더 나아가 창밖으로 총질을 한다던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감정 표현을 하는 등 대범하면서도 거침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Finish growing up, Leon. I just get older. For me, it's the opposite. I'm old enough. I need time to grow up. 그러니까 레옹이 어른아이 같다면 반대로 마틸다는 애어른. 따라서 성별, 나이, 외모, 성격 무엇 하나 엮일 만한 공통점은 없었지만 둘 모두 외톨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이게 되죠. 그러니까 유일한 의미였던 동생을 잃게 된 마틸다와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킬러가 된 레옹. You see, Matilda, I won't be a good lover. 이처럼 삶의 의미를 잃게 된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나 서로에게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수에 남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레옹은 마틸다를 거부하며 계속 밀쳐내는데 Nothing's the same after you've killed someone. Your life is changed forever. Give a shit about sleeping, Leon. 그러나 마틸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소녀를 사랑하게 된 레옹은 대신 복수를 이루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I love you, Matilda. I love you too, Leon. Wanna like it the first time? Matilda, no. Why not? I just can't. 레옹은 개봉 전으로 마틸다의 12살이란 어린 나이로 인해 아동 성애, 즉 로리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극장판에서는 마틸다가 레옹에게 고백하는 장면이나 또이 배드신이라 치부된 같이 잠드는 장면 등 Good night, Leon. 15분가량의 분량이 삭제되는, 감독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What filthy piece of shit did I do now? 나아가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리페송의 부인이자 배우 마이웬이 감독과 17살의 차이가 난다는 점과 I'll talk to you later, sweetie. Okay? 또 마이웬이 12살이던 시점에 처음 만나 겨우 16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둘 사이의 관계가 레옹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 등 감독의 사생활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나아가 여배우에 대한 약물강간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며 비록 현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2018년에 진행되었던 레옹 재개봉이 여론에 밀려 취소되는 등 외적인 논란으로 영화 자체가 폄하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How are you today? I've seen better days. 또한 마틸다 역의 나폴리 포트만이 각종 성희롱에 노출되고 심지어 미국 모 방송국에서는 합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일에 맞춰 카운트다운까지 하는 등 출연 배우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죠. Hey, don't talk like that about pigs. They're usually much nicer than people. They smell like shit. 물론 이런 사실들을 관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영화 자체. 영화에 표현된 레옹과 마틸다의 사랑이 아동성의 의도가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인가? 라는 물음에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 women, no kids. 물론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도 그렇게 보겠죠. I'm dying to meet him. 하지만 감독은 캐스팅 당시부터 마틸다 이미지를 아이치곤 성숙해 보이는 자아를 가졌지만 성인 여성은 아닌 캐릭터, 나아가 섹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에 수많은 지원자들 중 특히 엘프인 리브 타일러를 떨어뜨리면서까지 경력이 전무했던 나탈리 포트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레옹의 태도나 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성적인 제스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게 마틸다를 아껴주는 모습, 말하자면 대부분 딸에 대한 부성애로 그려졌으며 실상 마틸다의 감정 역시 연애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정상적인 보호자에게 갖는 가족애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처럼 마릴린 먼로로 분장하는 등의 성인 여자 흉내는 성적인 느낌보다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묘사되며 또 그 목적은 레옹과의 교감을 위한 행동이었고 Okay, Pilgrim. Clint Eastwood? 나아가 배드신이라는 장면조차 800회 정도의 스킨십이 전부. 더구나 여기서 핵심은 같이 잠드는 것이 아닌 수십 년 만에 편하게 잠든 레옹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Sleep well? I never really sleep. You know, I never saw someone with one eye open snore so much. I snore. Like a baby. 정리하자면 12살의 소녀가 느끼는 감정에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긴 했지만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연인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둘의 관계는 대부분 아버지와 딸의 모습. 여기서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나 의미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You've given me a taste for life. I want to be happy, sleep in a bed, have roots. You'll never be alone again, Matilda. One night I waited for him. 500 feet with a lens. I was 19. Since then, I've never left the city and I've never had another girlfriend. 19살의 살인을 저지른 레옹의 인생은 그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들고 다니는 화초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듯, 또 마치 즐겨보는 오래된 영화처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듯 레옹은 중년의 나이임에도 19 어디쯤엔가 멈춰 있었죠. It's like me, you see. No roots. If you really love it, you should plant it in the middle of a park so that it can have roots. 하지만 마틸다를 만난 이후로는 그녀가 화분을 들고 다니는 모습처럼 레옹은 마틸다를 통해 성장하며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복을 느끼며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건 마틸다 역시 마찬가지. 그녀 역시 레옹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처럼, 또 한정된 화분을 벗어나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미래를 꿈꾸게 되며, 따라서 관객들은 이 마지막 엔딩씬에서 그 어느 영화보다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마무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랑이고 또 때론 희생일 수 있다. 레옹은 그 의미를 깊게 파고든 영화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t's the guy. He's here. He's got a gun in my head. Change ain't good, Leon. You know? Want love or death? I'm sorry. It's always the same thing. It's when you start to become really afraid of death.
you'll learn to appreciate life.